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1억 모으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모으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달에 지금 뭐 내년 정도 하면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하죠. 최저시급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소비 습관을 가져야 될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면은 표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여러분들 1억을 모으기 위한 그런 소비 습관에 대한 내용들인데, 어떻게 하면 1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항목별로 구분을 해봤어요. 뭐 통상적으로 여기에 뭐 세부적인 건 더 구분을 하진 않았는데, 우리는 보통 식비, 그리고 주거비, 그 다음에 고정비용, 그리고 문화 및 여가생활, 쉽게 얘기해서 놀 때라고 했지만 좀 일단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저축 이렇게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축은 투자가 될 수 있고요. 문화 및 영화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놀 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놀 때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해서 미술관, 영화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고정비라고 하는데, 고정비는 통신비, 교통비, 보험비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주거비용은 전세, 월세를 얘기합니다. 식비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하고요. 비율은 30%, 25%, 24%, 10%, 11% 이렇게 제가 나눠놓긴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식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61만 8,222원, 그리고 주거비용은 51만 5,180원. 제가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2024년 기준은 그런데 이게 이제 2025년 내년이 되면 조금 바뀌어요. 금액이 아무래도 최저시급이라는 게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200만원 월급 받아가지고 막말로 우리가 20만원 저축을 한다고 하면은 곱하기 12를 냈을 때 우리는 240만원 저축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정말 여유있게 썼을 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보단 덜 써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고정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거비용 같은 경우에 전세, 월세, 그리고 뭐 관리비 이런 거,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가 들어가요. 이거보다 좀 덜 들어가잖아요. 저축을 때려야 돼, 무조건. 그리고 고정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비 해가지고 50만원 잡아놨지만 실제로 얘도 이렇게 들지 않아요. 얘도 줄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화 및 여가생활, 쉽게 해서 놀 때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노는 거 뭐 매주 놀면 좋겠죠. 근데 이 금액도 정말로 호의적으로 잡은 건데 이것도 최소한 줄여야 돼요. 식비, 아침, 점심, 저녁 61만원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요거보다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다 저축 때려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요거보다 좀 덜 쓴다 싶으면은 나머지는 다 저축을 때리는 게 맞아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 돈 모읍니다. 아니면 돈 안 모여요, 이거. 왜? 여러분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보세요. 240이에요. 240 곱하기 10 해봐야 여러분들 끼키야 2,400 모읍니다. 물론 매년 뭐 금액 조금씩 오르지 않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23만원이 됩니다. 자, 어떻게요?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아주 조금 올랐어요. 한 5,000원 올랐나요? 4,000원 오릅니다. 매년 아무리 뭐 4,000원씩 계속 오른다고 해도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물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아니라 금액 자체가 줄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요것만 갖고 봤을 때는 1억을 모으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1억을 모으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추산을 해보면 됩니다. 1억을 만약에 내가 5년 동안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년에 2천만원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뭐 연봉이 3천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1,0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기 12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써야 되는 돈은 한 80 몇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대, 30대 청년분들, 보통 이제 40대에 뭐 1억을 모은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뭐 40대부터 1억을 모은다? 뭐 모을 수야 있겠죠. 자기 금액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1억을 모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투자도 투자예요. 여기 또 써놨지만 투자도 투자지만 여러분들이 돈 모으는 습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평소에 소비 습관을 편의점에서 자주 뭔가를 사 먹어요. 그렇다면 편의점보다는 이제는 대형 마트를 들려야 되는데, 물론 요즘엔 대형 마트도 좀 가격이 오른 편이라 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대형 마트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 요즘 편의점이 더 쌀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대량으로 샀을 때는, 자주 먹는 것들은 그냥 배달이 아니라 배송이라고 하죠. 배송을 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탄산수 하나에 뭐 편의점에서는 2,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2+1을 한다고 치는데, 일단 배송을 하면은 여러분들 1,000원으로 단가 거의 반값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훨씬 더 싸요. 그러면 3개 살 때 여러분들은 4,000원씩 내는 거를, 어때요? 여기는 3개 살 때 3,000원 또는 2,000원밖에 안 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싸다는 걸 경험을 할 수 있고, 뭐 컵라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컵라면 밖에서는 2,000원에 사 먹는 거, 컵라면 안에서는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어요. 1,000원 또는 1,000원 초반대 가격에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비 같은 경우에 도시락 습관을 한번 시켜보세요. 집에서 도시락 싸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걸 습관한다면 최대한 식비는 줄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만약에 뭔가를 꼭 사 먹어야겠다 하면은 우리가 멤버십 할인이라는 걸 반드시 이용을 하세요. 특히 통신사 쓰시는 분들은 이 멤버십 할인을 이용하시고, 제가 여기서 얘기한 언급은 통신비가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 거는 보통은 통신비 10만원 전후에 아무리 비싸봐요. 자, 교통비요. 여러분들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분들 제가 15만원 뭐 전후인데, 요거보다 장거리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또는 뭐한 교통비 뭐랄까요, 그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가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20만원 뭐 이 정도 나오고, 보험비요. 보험비에도 1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유있게 좀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안에서의 남는 금액들이 있으면 다 일로 저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축을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을 금방 모을 수 있습니다. 1억을 5년 만에 모으려고 하면은 2천씩 모아야 됩니다. 1년에. 자, 1억을 만약에 10년 만에 모아야 된다 그러면 1,000만원씩 모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3년 동안 1억을 모아야 된다 하면은 3,333만원을 모아야 됩니다. 3년 동안. 그래야 되고, 그렇다면은 3333으로 하면은 나누기 12를 냈을 때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200 이상은 저축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2년 이상 저축이 과연 가능할까요? 280만원 저축해야 되는데 최저시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요새는 힘드니까 투잡을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리잡도 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돈이 모여요. 돈 안 모입니다. 절대 그냥 여러분들이 현실 안주하고 놀면 돈 안 모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기 싫으면 최대한 돈을 줄여서 저축을 하세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투자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불리시면 됩니다. 근데 투자라는 건 항상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거비용 같은 경우에 전세, 월세 이렇게 나눠놨죠, 제가. 하지만 25%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거 예전에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방에서 스테이션 3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응답자 832명 중에 1인 가구는 376명으로 30대가 34%, 20대가 29%, 40대가 27% 순이었습니다. 보통은 20대에서 40대가 자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전세가 27%, 월세가 68%가 됩니다. 그리고 거주 형태는 이제 원룸이 52%가 돼요. 그리고 뭐 투룸, 쓰리룸 나머지는 그렇게 되겠죠. 뭐 잘 사는 집안은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200에서 300만원 미만이 40%예요. 이거보다 적게 버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남은 60%는 이거나 이거보다 좀 많이 버는 이런 경우겠죠. 그리고 그 가장 큰 지출 항목이 48%가 무려 어때요? 주거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의 월 소득 중 주거비용이 몇 프로다? 여러분들 월급 받는 거 중에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 이상, 20% 미만, 10에서 20%가 39%, 20에서 30%가 38%, 그 다음에 10명에서 4명 정도가 이제 월 소득의 20에서 30%를 월세로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저는 이게 평균치 에버리지 값을 매겨서 한 25%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막 한 3-4가지 일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고, 제가 이건 최저시급 기준으로 플랜을 짜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모아야 어떻게 해요? 모을 수, 1억을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22만원이요. 근데 곱하기 여러분들 12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220에다가 24 하면은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여러분들이 264만원 모아요. 곱하기 10 해봐야
여러분들은 2,64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은 최저시급보다 좀 더 받거나 아니면 투잡을 뛰는 사람들은 이 돈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 돈을 저축을 하면서 약간의 여가 생활을 정말 놀고 싶고 스트레스 받으면 플러스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저축,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저축을 합니까? 그리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돈 모을 수 있는 습관이 있다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